안녕하십니까. 포크맨 정수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선 관련이 이슈고 또 국제 정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이제 그 전쟁이 이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국제 외교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제 정치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아, 우리 이제 최근 이제 유튜브 채널 뭐 이충근 박사 국제정치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그런 대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이제 노가다 출신들 별로 그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그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 물론 뭐 지금도 관심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은 최소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그런 그 취지 하에서 오늘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나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문가적 견해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은 그래도 한번 훑어보자.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하는 오늘의 영상은 찍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디냐면 요즘 뭐 구글어스 프로 같은 경우는 더 좋다고 그래요. 근데 구글어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공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다운 받아서 이게 지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참 좋은 세상이에요. 안전한 위성 지도.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흑해, 여기가 카스피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와 여기 연결될 부분이 그 불가리아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보로스 해협을 이게 여기 이제 만일에게 이렇게 뭐 강만약으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소련이 러시아가 이 다시 이제 여기가 크림반도라고 그러죠. 다시 통합을 했지만은 독립을 했다가 다시 통합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함대가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게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터키에 의해서 막히고 이렇게 그렇게 자유로운 그 항로가 아니죠. 그래서 러시아는 그 부동항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기 굉장히 그 부동항으로서의 어떤 그 저기 블라디보스토크가 이쪽에 보면은 발트해라는 데 있어요. 발트해. 뭐 발트 삼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트해라고 해서 이게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부르크라는 레닌그라드가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가 그 발트해 부동항이고, 그래도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길목들이 자신들이 어떤 대립 관계에 있는 그런 그 국가들과 이렇게 딱 그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정학적으로도 소련은 러시아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가 이제 91년도에 이렇게 그 91년도에 고르바초프인가?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때 이제 이쪽에 이제 벨라루스니 우크라이나니 이렇게 크림반도 이렇게 독립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한 독립이 아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러시아와의 어떤 그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그 국민적 정체성이 러시아와는 달라요. 뭐 슬라브 민족계라고 그러는데 과거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죠. 꾸준히 이제 독립을 시도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고 굉장히 복잡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지독한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다시 이걸 통폐하려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이제 여기 이제 미군이나 그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어떤 안전한 독립국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EU에 가입해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EU가 우크라이나를 가입을 안 시켜주고 있는 것이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러시아가 이게 EU가 가입해주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제 러시아를 눈치 보고 있는 건 러시아에서 자원을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뭐 가스니 석유니 막 그런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약을 받을까봐 그들의 이익에 저익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러시아가 다시 분리 독립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다시 이제 통폐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켜보면서 도의적으로 조금 야단 맞기 싫으니까 그래도 뭐 무기 같은 걸 지원해주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인정을 베푸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뭐 경제고 전쟁이고 그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규모 전쟁이에요. 규모 전쟁. 꾸준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러시아를 이렇게 뭐 금융 차단 같은 거, 스와프랄지 그런 것을 차단시키고 무역을 차단시키고 이렇게 고사 작전으로 가고 있지만은 러시아는 워낙 큰 땅이에요. 그리고 자원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뭐 2차 세계대전 때는 뭐 그렇게 안 해서 뭐 전쟁을 못 치렀나? 그런 거 이제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생산 능력을 전쟁 물자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아무리 이제 러시아를 차폐시킨다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뭐 장기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결국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영토가 될 거라고 봐요. 다시 이제 과거에도 이것도 이제 소비에트 연방국이었으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의 이제 5분의 1 정도가 친러계다 그래요. 친러계라 그러고 여기는 벨라루스는 이쪽 벨라루스 있잖아요. 여기 벨라루스라고 완전히 친러 국가이기 때문에 소련의 군대가 러시아 군대가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침투하고 있고 뭐 이쪽 크림반도에서 이쪽으로 침투하고 있고 몰도바에서도 이렇게 침투하고 있고 몰도바도 뭐 친러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면 초강인 거예요. 사면 초강. 우크라이나는 사면 초강인 거고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승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막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한마디로 자신의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나와바리. 이게 예를 들자면은 전라도가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전라도가 이제 지역 감정들이 심해서 경상도 지역 감정이 심해서 분리 독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는 전라도가 이제 분리 독립을 했다고 해도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불편하니까 다시 통합을 하겠다 그렇게 나서면은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의 이제 내전에 불과한 거예요. 내전. 그렇기 때문에 참전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이념 투쟁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왜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이제 버티냐?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체성이 다르듯이 그래서 정체성이 틀리기 때문에 애써 이제 독립을 하려고 그러지만은 중과 부족이죠. 결국은 이제 도의적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돕는 척은 하지만은 결국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돕지 않는 이상 힘들다. 그리고 이제 각 유엔 연맹이 참전한다 해도 3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도입되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도 아니죠. 그리고 뭐 더군다나 푸틴은 핵강이 썩었다고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데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마디로 지구 리셋이죠. 문명이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뭐예요? 수소폭탄이 차르분바라고 하는 거 있죠. 차르분바. 차르분바 시베리아에서 한번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차르분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핵전쟁은 지구의 정말 리셋. 우리가 AC, BC 해가지고 뭐 1만 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구 역사는 수십 번 리셋했다고 수십 번이면 한 서너 번 최소한 한 서너 번은 리셋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전성신화랄지 이런 것들은 결국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전성신화에 보면 신드르 전쟁이라 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문명의
극점에 도달해서는 이렇게 문명의 충돌이 서로가 이제 그 상호 파괴적인 그 힘을 갖기 때문에 정점을 갖기 때문에 문명의 정점에서의 전쟁은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종말적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리셋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더 이상 이러한 그 지구 리셋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 신도 차원에서의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해서 신도 차원에서 간섭을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신도 차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그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미 당신들은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하는 거에 일종의 미신입니다. 미신. 그래서 실체 없는 존재를 믿고 있는 인간들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이미 당신들은 미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차 세계대전에 굉장히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신도 차원에서 간섭을 해가지고, 이게, 지구에는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이렇게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짜잘한 분쟁들은 그냥 그 간섭 없이 봐주지만은 어떤 그 지구 파괴적인 전쟁은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이유에 의해서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가 빡쳐가지고 핵무기를 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중간에서 차단될 거예요. 우리가 그 발사 과정에서 발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발사를 했다 하더라도 하이제킹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단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어떤 이제 가설이기 때문에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그런 그 3차 세계대전의 우려는 좀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 유명한 타너 스님도 그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인류 역사가 뭐 지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막 제어되고 있는 거예요. 이려 하면서 그 소가 앞에 가고 주인이 뒤에 가면서 이려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애프터라는 말이 그 돌보다는 뜻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려 하면서 이제 인간이 나아갈 방향들을 이렇게 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영웅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꽤 많죠. 그렇지만 실상 이제 거기서 가 보면은 지구들이 거기 참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천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가 이제 EU가 우크라이나에 안 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순방치안이라 그래서 이게 하나의 쿠션 지대거든. 쿠션지나 이거 발트 3국이랄지 뭐 에스토니아, 리투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데도 옛날에는 다 이게 소련 땅이었죠. 그래서 분리독립한 러시아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분리독립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살려둬야 유럽이 더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전쟁이나 이런 것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국제사회라는 것은 정글 법칙이 존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바라봐야 있는 그대로 어떤 그 싸움의 법칙, 싸움에 있어서는 인정이란 게 없잖아요. 어떤 가정도 없고 인정이란 것도 없고 오로지 힘의 논리에서 지배가 당하는 게 국제 정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치게 어떤 감성주의에 빠져서 전쟁을 바라본다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국제사회 깡패가 어디예요? 깡패 국가 러시아, 중국, 북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와 관계 없는 듯 말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관계가 있죠. 응?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형태예요. 그래서 뭐 일본도 뭐 그렇게 일본은 뭐 자본주의 국가지만은 그렇게 우리나라와 뭐 친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북한에 의해서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오로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안보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미국의 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지 않는 그런 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지켜지고 있지만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다가는 우리가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오염한 국가이고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할 그런
국가임에도 지역에 의해서 분리되고 정치적으로는 그 뭐 지방자치제 해가지고 풀뿌리 그 민족주의 그래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막 흩어져 있잖아요. 민심들이 흩어져 있고 분리돼 있고 정치적으로도 서로 막 대립돼 있고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풀뿌리 민족주의 막 그래가지고 막 중앙 정부 영향력이 이제 그 지방에 미치는 그 저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 따로 나 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러한 단합된 모습을 보여도 그래도 뭐여도 부족할까 말까 하는데 서로가 이게 민심이 흩어져 있고 지역에 의해서 흩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흩어져 있고 지금의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민족성이 뭐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수하다고 하지만은 위기에 강하다고 하지만은 그게 과거의 얘기인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시밭길에 서 있다. 아니 가시밭길이 아니라 어떤 애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칼날 위에 서 있다. 그런 상황이 어떤 대한민국인데 국민들이 어떤 이기의식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망각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렇게 망각을 쉽게 하면은 곧 자신들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그렇게 쉽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봐야 된다. 곧 우크라이나 상황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기의식을 느끼고 국민적 대탄압에 크게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대한 문제가 지금의 어떤 후보들의 대선 후보들의 어떤 선거가 얼마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이제 부정선거에 관해서 이렇게 사전 투표에 관해서 좀 주의를 줬는데도 사전 투표 열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지역에 제한 없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좋긴 한데 그게 이제 허술하게 관리 감독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걸 장려하는 걸 보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잘 관리 감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도 이제 윤석열 후보도 뭐 사전 투표를 장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전 투표에 의해서 자신의 표가 어떤 감소해가지고 뭐 당선이 못 된다 하면은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주작이 없으리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는 뭐 300만 표 차이로 이긴다. 이재명은 100만 표 차이로 이긴다. 그렇게 이제 장담을 하고 있지만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경영 씨가 이제 뭐 지금 현재 자체적 조사에 의하면 한 27%의 득표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재명이 30%, 윤석열이 30% 조금 더 허경영이가 37% 정도로 해서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20%가 넘는 그런 득표율로 굉장히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윤석열이 이후에 어떤 차기 대선에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발판을 또 마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언론의 페이크에 쉽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야소 여대의 상황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지금 현 시점에서 국민이 이제 대각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허경영을 찍는다 하면은 우리 어떤 판세가 이렇게 한마디로 국가가 크게 이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죠. 물론 이제 나는 이제 허경영의 어떤 그 삼상 정책 가운데 국민 배당제 그 뭐 1억 준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적이지만은 그것도 이제 조금 조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화폐를 발행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저 지하 자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하 자금이라고 그 이제 그 국민의 어떤 부채를 탕감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그 어떤 그 실물 경제의 어떤 그 양적 완화가 아닌 그 뭐야 그냥 숫자적으로 없는 걸로 치고 되는 그 뭐야 소각이 그 주식 소각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그 소각이죠. 그 뭐야 부채 소각. 근데 또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뭐야 그동안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빚도 없고 그리고 있는 만큼 한도 내에서 쓰고 이렇게 빚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어떤 그 뭐야 어떤 공정한 그런 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빚이 있는 사람은 뭐 1억 받는다 해도 그걸로 이제 없는 걸로 치고 소각이 되기 때문에 쌤쌤이가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착하게 산 사람들은 그 통장에 1억이 그대로 남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제한적으로 이렇게 뭐 그것을 외국으로 달러로 산다거나 뭐 그렇게 이제 그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제한은 가야겠지. 제한적인 그 현금이겠지만은 그래도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고스란히 통장이 남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어떤 돈을 발행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화폐 개혁이랄지 예,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세금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전략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쓸데없이 나가는 그 새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화폐 유통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설명들이 충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은 가장 큰 오해가 바로 그겁니다. 그 배당제 1억 준다 하는 거에 대해서 달달이 150만 원 준다는 게 대해서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고 방식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계속해서 며칠 안 남았지만은 자신의 어떤 그 주장들 이해가 가기끔은 피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이제 언론 매체에서 다뤄지지 그 주요 언론사에서는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한 강좌로 설명이 가능해야겠죠. 물론 연령층이 높은 세대에서는 그 유튜브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젊은 세대층에서 이렇게 다 거의 공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한마디로 이제 크게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본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고 북한과의 통일 정책도 우회적 방법으로 이렇게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주변을 에워싸서 발전시킨 다음에 경제적 발전으로 지원과 발전 그런 걸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통합을 하는 게 이제 그게 진정한 통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사력으로 이렇게 대립을 한다는 것은 그 상호간의 어떤 상호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소프트 어택이라고 해서 보드랍게 뭐 김대중의 핵벽 정책도 이제 일종의 그런 원리인데 그것은 또 잘못된 방향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어떤 그 1차적인 시도는 옳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외 정책을 이제 시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그 통로를 개설하고 우리가 이제 저 대륙으로 저 뭐야 연해주 조선 자치구와 이 민족성은 같잖아. 조선족 민족성 정체성은 같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그 저항력은 없다. 같은 민족성을 지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통합할 수 있고 대륙으로 중앙아시아 이렇게 몽골로 해서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그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당군의 어떤 그 케레이라는 당군의 어떤 그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 우리나라와 이렇게 큰 그 연합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역사적 미래가 이렇게 안배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어떤 그 결은 달리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다 피가 섞였어요. 우리가 나도 정씨지만은 앞에 정씨는 중국의 뿌리를 둔 그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타민족이 아니고 한 그 다 같은 그 어떤 문화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이게 중국의 어떤 그 문화적 침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우수한 언어적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문화적 침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그 한류를 만들어냈듯이 이 중국의 어떤 그 중국의 한족들의 어떤 그 통일성을 민족적 통일성을 또 우리에서 찾게 해가지고 같은 나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아시아의 큰 세력권을 형성하고 과거의 어떤 그 고조선의 영광을 다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넓은 땅을 몽골이 한번 차지한 때가 있었잖아.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리라고 보는 것이요? 스스로가 위축되지 말고 어떤 대륙의 기지를 발휘해서 좀 스케일을 크게 또 놀아보자는 그런 발언을 해보는 바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결국 이제 그 미국이 원하는 것은 뭐냐? 어떤 그 이런 그 상호 어떤 그 대립 관계에서 소모전으로 이끌어서 러시아의 어떤 그 재정을 좀 축소시키고 또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지금의 어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또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그 또 다른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그 미국과의 그 냉전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미국과 이제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군사력과 대비해서 뭐 10배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의 경제 규모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더 떨어지죠. 그래서 그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러시아는 큰 힘을 못 쓰게 이제 되는 거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도 러시아는 크게 이제 얻을 건 없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어떤 의도로 인해서 이제 이 전쟁을 방지를 하지 않고 이게 구경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나의 일석삼조 효과, 러시아의 재정 파탄, 중국의 어떤 재정, 어, 그런 성장률을 저해시키고 러시아의 어떤 재정을 축소시켜서 아예 힘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켜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제 지켜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큰 국제 사회에서의 어떤 변동은 생기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런 그 전쟁은 뭐 어떤 설계에 의해서 의도된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안목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다른 어떤 각도에서 관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러시아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장수 TV에서 한장수 씨가 하는 것은 푸틴은 헬게이트를 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푸틴은 난망한 상황에 난망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미국의 어떤 국제 지배력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차기의 어떤 대선 후보들은 미국과의 어떤 관계 회복과 튼튼한 안보 어떤 결명을 다시 다져야 할 거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